자,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다 하면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특히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대출 받아서 부모 도움 받아서 집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집을 사는 게 패닉 바잉, 공포에 사로잡혀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산다. 이렇게 언론들이 쭉 이야기를 해 왔어요. 법원 등기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율이 총 매매 건수에서 몇 프로였나? 7년 전에는 41%인데 지금은 31%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 69%는 누가 사느냐? 집을 가진 사람끼리 저끼리 팔고 산다는 겁니다. 유주택자 간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집이 없다가 집을 사는 사람 주택 매수는 서울은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서 겁을 먹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고 막 대출 받아서 산다. 부모가 젊은 애들 보고 집 사라고 해줬다. 이것도 다 있는 놈끼리 투기용으로 산 거다. 그래서 사실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는 거는 그건 거의 대부분이 다 투기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자신의 어떤 지리적 이동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집을 있으면 굳이 세금 내는 걸 감수하고 또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서 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전세를 요즘 사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는데, 아파트 청약에 예비 당첨이 됐는데 앞에 순위가 2,000명이다. 그러니 집을 청약으로 살 수 있겠네요. 그 서울시내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 나온 듯이 아파트 청약해서 청약 통장 들은 사람들이 들고 가면 경쟁이 수천 대 일, 수백 대 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디 사야 되나? 기존에 있는 올라간 집, 쓰던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도 또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 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올랐는지, 무주택자의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부동산 규제가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분석을 다 한 겁니다. 먼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거는 이게 등기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관련해서 감정원은 매매 가격 지수는 3년간에 14.2%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실거래 가격 지수는 45.5% 상승을 했고, 실거래 평균 가격은 39.1%, 그리고 실거래 중위 가격은 38.7% 이렇게 올랐다고 산출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장 수치가 낮은 매매 가격 지수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은 지역별로 아파트 거래 표본을 추출한 뒤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사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설문조사하면 비싸게 하겠습니까? 싸게 이야기하겠죠. 왜? 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려고 조사하는 같은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하면 괜히 비싸게 이야기했다가 세금 얻어맞을까봐 낮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치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 아파트의 이 거래가 2번 이상 있었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량과 거래량을 토대로 산출되는 실거래 가격 지수는 같은 시간에 이 45.5%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네이버에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인기 아파트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문재인 들어선 3년 동안에 60%가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25개 구역의 인기 아파트는 평균 63%가 올랐다. 강동 광진은
89%, 마포는 87%, 동대문 73%, 성동구 72%, 강남 71% 이렇게 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3년 동안 얼마 올랐냐 물으면 최소 6, 70% 이상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지요. 그러면 무주택자는 얼마나 샀느냐? 2013년에는 집 산 사람 중에 41%가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무주택자가 집 산 게 3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하니까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집을 새로 더 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데로 더 비싼 데로 갈아타려고 하는 유주택자끼리 사고 파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숫자도 작년 2019년에는 41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53만 명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새로 사는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만 보면 2015년에는 10만 1000명이 새로 샀는데 작년에는 5만 7천 명이 새로 샀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새로 산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계속 규제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급등했고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서울 인기지역 규제로 인해 서울 내 비인기지역 집값이 올랐고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옛날에는 강남이니 와용성이 올랐다면 이제 거기를 빼고 나머지 밴두리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또 광범위한 매매 규제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일부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하는 등 다양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다. 문정권 들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많이 구사했는데 정작 다주택자들은 신탁, 정려, 법인명의 등으로 규제를 다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걸리는 거는 좀 아마추어나 순진한 사람이나 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뺀질이들은 어떤 규제를 해도 다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고용노동부가요. 지난 6월달, 7월달 동안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금 긴급 고용지원안정금을 15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들 좀 있지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 누가 아느냐? 특고라고 해가지고 이 대리운전기사 또 무슨 택배 이런 거 하는 사람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 긴급 고용 지원 안정금이라고 150만 원까지 주는 걸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몇 명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공개를 안 하다가 지금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176만 명이고 심사를 거쳐서 149만 명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5%인 141만 명에게는 실제 지급이 완료됐고 5%쯤 되는 8만 명은 아직 지원금을 주지 못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부가 추가 지급을 통해 145만 명한테 줬다. 그러면 4만 명이 아직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도대체 몇 명한테 지급했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도 고용노동부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뽑기가 어렵다. 그때 고용노동부가 이거 한다고 전 직원을 동원하고 또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폭주했다고 임시로 사람을 뽑고 해가지고 쌩 난리를 했지요. 그런데 수작업을 해야 되고 시스템이 없어서 통계를 못 낸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서 끈질기게 국회에서 물으니까 처음에는
141만, 또 추가로 해서 145만 명한테 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7월 말에는 58%인 8,713억을 지급 완료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7일에는 심사가 99.9% 완료됐다 했지만은 지급까지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7월에 다 등록을 받아 놓고는 지금 9월까지 끌고 있는데, 긴급 지원 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긴급 고용 지원 안정금. 그런데 긴급을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145만 명에게 줬다 하지만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 145만 명 중에는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가 지금 국민 앞에 일 뭐 많이 하는 척 생색 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지금 150만 명 가까이나 돈을 뿌리면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도와도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죠. 자, 그런데 진짜로 요즘 어려운 사람은 농민입니다. 지금 올해요, 태풍이 얼마나 왔습니까?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사상 최장의 장마 속에서, 물난리 속에서, 태풍 속에서 과일이고 농사고 비닐하우스고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장마, 태풍 3년타를 맞아가, 원래 이 장마, 태풍 오기 전에도 계약 재배 뭐 학교 같은데 이런 거 하던 농가들이 납품이 안 돼가 어려움이 많아서 다 버리니 난리가 났는데요. 이래도 농민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은 국민이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식당에 장사가 다 안 되니까 농산물 뭐 채소니 이런 게 식당에 안 들어갈 거아니에요.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 급식도 안 들어갈 거아니에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지금 장마 태풍으로 다 부서져서 한 동 고치는데 350만 원이고, 정부가 농민들한테 준 거는 지난번에 다 받는 집집마다 그 4인 가구 100만 원 그게 단데, 이번에 4차 추경에서도 농민을 위한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민이, 국민의 숫자가 이제 전체 국민 중에 5%도 안 되니까 농민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은 통신비 2만 원이라도 받아야 이거냐.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고 다 울상입니다. 정부가 장기 저리로 지금 피해본 농민들에는 돈을 좀 대줘서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농민운동할 때는 투가하면 막 그리로 나가고 하니까 그때는 농특세까지 만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안면 까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에요, 태양광을 설치한다. 새만금 저거 매립하는데 평당 100만 원 든 땅에 거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이 미친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SK가 2조 5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따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도 여의도 면적 비슷한 부분에 하겠다는 거예요. 자, 태양광 이정권이 핵심으로 미는 사업, SK 이정권이 핵심으로 밀어주는 회사. 자, 이게 다 연루되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SK가 지금 이 태양광 새만금 사업을 따낸 부분은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